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회복을 돕는 남자 바르실레입니다. 예, 오늘은 우리가 왜 회복이 되지 않는가에 대한 이야기 몇 가지 더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왜 회복이 되지 않는가? 이제 저희들 태도 부분에 있어서 이야기했었고, 또 인간의 구조에 대한 이야기를 잘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라는 게 크게 굵직하게 두 가지였거든요. 그리고 세 번째 아주 중요한 게 있었는데, 그것은 우리가 회복을 할 수 있는 힘이 우리 안에 충분하지 않기 때문이다. 라는 그런 부분이 이제 아주 중요한 세 번째 부분이었습니다. 예, 오늘은 이 부분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왜 회복이 되지 않는가 라는 거예요. 이제 사실 우리는 뭐라고 생각하냐면 이렇게 많이 생각을 해요. 우리가 회복을 한다고 할 때 다른 거를 잘 생각을 못해요. 다른 걸 잘 생각을 못하고 내 안에서 그 힘을 끌어내서 그것을 가지고 이제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광고 같은 데도 그런 게 많이 있잖아요. You can do it. 또 do your best. 막 이런 단어들이 나와서 너가 정말 너는 무한한 잠재성이 있고 넌 무한한 것들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너 안에 충분히 할 수 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힘이 있기 때문에 너는 노력하면 이룰 수 있어. 라는 이야기들을 많은 슬로건들을 통해서 이제 이야기를 해주는 거죠. 또 사실이에요. 우리가 어떤 부분에서는 우리가 노력하면 정말 할 수 있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열심히 공부하면 좋은 대학에 갈 수 있죠. 또 열심히 노력하면 심지어 인간관계 기술들도 요령도 생겨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많은 부분에서 달라지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런 작은 부분에서의 다른 부분에서의 성공들을 가지고 해서 이제 내가 잘 해도 되지 않았던 부분들까지 이제 도전을 하는 겁니다. 도전하는 거죠. 예를 들어 내가 중독의 부분에 있어요. 내가 성 부분에 있어서 포르노 마스터베이션을 잘 끊지 못해요. 근데 내가 이제 담배를 끊었으니까 난 이것도 끊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거는 다른 말로 말하면 뭐냐면 내 안에 힘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내 안에 그것을 할 수 있는 힘이 있다고 충분한 힘이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인간의 구조는 겉에는 이제 영혼, 그리고 육체, 그러니까 아주 깊은 곳에 영혼, 그리고 육체, 그리고 생각과 감정, 그리고 그 안에 우리의 깊은 곳에, 내면의 깊은 곳에 자아가 있거든요. 자아, 셀프 윌, 또는 에고, 뭐 이런 단어들을 쓰거든요. 그래서 우리 안에 자아가 있는데 이 자아는 크게 두 가지의 기능들을 감당해요. 하나는 방향을 설정하고, 그리고 그것을 지속할 수 있는 그 두 가지 기능들을 설정하거든요. 근데 우리가 그 바른 것들을 선택할 수도 있다고 생각하고 그것을 할 수도 있는, 끌어갈 수 있는, 지속할 수 있는 힘도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우리가 이것들을 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할 때 우리는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왜 그러냐? 왜 우리가 그걸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죠. 근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는 다른 곳에서 성공했거든요. 다른 곳에서 해봤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도 될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또 하나는 이러한 삶의 방식밖에 배우지 못했어요. 끊임없이 사회에서 이제 주입을 합니다. 너는 할 수 있어. 너가 노력하지 않아서 그런 거야. 이런 이야기들 계속해서 하는 거죠. 익명의 알코올 중독자들이라는 책에서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많은 사람들이 알코올 중독자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너가 의지가 부족해서 그래. 너가 노력을 더 해봐야지. 너가 이런 방법을 써보지 않아서 그런 거 아니야? 너가 더 굳건하게 맹세하고 더 열심히 노력했으면 너는 충분히 그걸 할 수 있었어. 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그 중독자들이 자기들끼리 얘기하는 거예요. 그들은 모른다는 거예요. 이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불가능한 일인지, 다른 데서 했던 성공이 여기에서는 이상하게 먹히지 않는다는 것에 대해서 왜 그들은 그들은 이해하지 못한다는 거죠. 우리는 그런 이야기들 계속해서 들었어요. 너가 노력이 부족해서 그래? 너가 안 하기 때문이야? 너가 최선을 다하지 않아서 그래? 라는 이야기를 들어와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나도 거기에 동의하는 거죠. 그래, 나는 할 수 있는 힘이 있는데 내가 안 하는 거야. 내가 그 도박? 내가 끊을 수 있는 힘이 있는데 안 끊는 거야. 마약? 내가 끊을 수 있는 힘이 있는데 안 끊는 거야. 쇼핑? 내가 끊을 수 있는 힘이 있는데 안 끊는 거야. 내가 사람에 대해서 의존돼 있는 거? 내가 거절할 수 있는 힘이 있는데 안 하는 거야. 라고 본인도 믿게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어떤 일이 생기냐면 이렇게 되면 이런 일들이 생기게 됩니다. 이런 일이 생겨요. 그 삶에서 잘 안 되죠. 잘 안 돼요, 사실 이게. 예. 그래서 그래서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면 내 안에 힘을 찾다 보니까
어떻게 하면 이것을 회복할 수 있을지에 대한 how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고심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방법론에 집중을 하게 돼요. 예를 들어 이런 거죠. 내가 생각이 자꾸 딴 생각들이 많이 들어요. 그런데 이게 멈춰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방법론으로 이제 찾는 거죠. 그래, 내가 그러면 생각을 이제 종이에 자꾸 써보자. 아니면 생각을 잠깐 쉬어보자. 생각을 딴 생각으로 돌려보자. 몰입을 해보자. 뭐 이런 것들로 이제 생각들을 바꾸는 거죠. 아니면 내가 이제 쇼핑에 문제가 있으면 내가 이제 쇼핑이 잘 안 되니까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이것을 어떻게 하면 할 수 있을까? 해서 뭐 카드도 자르고 뭐 돈도 다른 사람한테 맡기고 또 뭐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계속해서 하는데 이건 뭐냐면 근본적으로 내가 할 수 있다라는 그 전제 위에서 이제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이제 걸리게 되는 게 뭐냐면 그런 방식으로 하다 보면 삐끼들을 만나요. 삐끼들. 이 회복의 삐끼들이 있고요. 회복, 이 자기 개발과 동기부여의 삐끼들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자기 안에 힘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how를 집중하게 되거든요. 그럼 how를 집중하게 되면 방법론을 찾게 돼요. 근데 이게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 방법론에 있어서 그럴듯한 것들을 제시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글쓰기, 치유를 위한 글쓰기들을 하십시오. 그러면 중독이 끊어집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면 치유를 위한 글쓰기를 하면 이제 자기 각성이 늘어나서 또 동반은 좀 문제에서 내가 회복될 수 있습니다. 코디펜던시 문제에서 이렇게 사람들을 잘 거절하지 못하고 끌려다니고 막 이런 거 부분에 있어서 해결할 수 있습니다라는 이야기를 이제 하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이제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하면 돈을 지불하고 그런 것들을 배우고 또 그들이 시키는 대로 하고 또 많은 에너지와 시간들을 들이고 또 그들이 하는 강의와 책을 소비하고 또 인터넷 영상들을 이렇게 보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어떻게 되냐면 종처럼 이제 끌려다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이제 그게 안 되면 이제 다른 데 가서 하고 다른 데 가서 하고 다른 데 가서 하고 이런 식으로 하는 거죠. 그 삐끼들을 여기저기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먹이를 던지면 우리가 물고 그래서 how에 대해서 이제 계속해서 고민하다 보니까 이제 그런 일들이 생기는 거죠. 근데 이제 시간이 지나서 이제 안 되는 거죠. 잘 안 되는 거예요.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또 한 가지 방법, 두 가지 방법, 세 가지 방법, 네 가지 방법, 100가지 방법들을 했는데 이제 안 되는 거죠.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되냐면 자책을 해요. 당연하죠. 내가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안 되니까 나는 당연히 내가 노력을 안 해서 그런 거다 라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책을 해요. 막 스스로 향해서 몹쓸 욕을 해요. 막 병신 같은 자식, 죽일 놈, 꺼져버려, 막 이렇게 하면서 막 자기를 향해서 욕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울해져요. 나는 왜 이렇게 안 될까? 왜가 안 될까가 아니라 나는 왜 열심히 안 할까? 막 이런 식으로 하면서 자기를 자책하면서 우울해합니다. 그리고 나중 돼서는 심지어 나는 회복될 수 없나 보다. 나는 하면서 그냥 포기해버려요. 해결책으로 나아가는 게 아니라 그냥 포기를 해버립니다. 이제 이렇게 끝날 수 있다는 거죠. 이런 일들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보면 어떨까요? 이렇게 우리가 분명히 힘들고 어렵고 분명히 그런 거 맞아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영역이 있는 거 맞아요. 그런데 이런 생각을 해보지 못한다는 거죠. 본래 진실은 뭐냐면 우리가 힘을 끌어다 쓸 생각을 못하는 거예요. 외부의 힘을 끌어다가 쓸 생각을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뭐 힘이 뭐냐 뭐 이렇게 물어볼 수 있지만 어쨌든 그 뭐 에너지, 어쨌든 내가 뭔가 그것을 할 수 있는 내 안의 동기력 뭐 이런 것들에 있어서 그 지속할 수 있는 힘, 또 방향에 대한 감각들 이런 것들을 끌어다 쓸 생각을 하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좀 생각을 해볼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외부에서 힘을 받아서 하면 어떤가? 라는 거죠. 예를 들어 우리가 이제 모임에 가잖아요. 모임에 가고 같은 문제를 가지고 또는 회복하려고 하는 용의를 가진 사람들의 모임에 가면 힘이 느껴져요. 열기가 느껴지고 그 힘이 느껴지거든요. 그걸 이제 higher power than ourselves라는 단어 쓰거든요. 우리보다 더 큰 힘이 우리들이 모일 때 그 안에 있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모여야 되고 우리는 그래서 그 힘들과 연결된 힘, 그 힘을 끌어다 쓸 방법들을 우리는 고안해야 된다. 이런 얘기들을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회복의 열기 가운데 있으면 그 힘이 우리가 느껴지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외부에서 힘을 끌어다 쓸 생각을 하지 못하는 거죠. 우리가 이런 것을 힘을 받아서 할 생각을 한다면 우리가 좀 더 생각이 달라질 거예요. 자기 안에서만 찾지 않고 외부에서 어떻게 하면 힘을 얻을 수 있을까를 생각하겠죠.
우리가 왜 외부에서 힘을 끌어다 쓸 생각을 하지 못하냐면 외부에 힘이 있다는 것을 잘 알지 못해요. 근데 저 이제 모임을 자주 예를 드는데 우리가 모임을 기초로 해서 봤을 때 모임에 가면 우리가 같이 나눔을 하고 그리고 그곳에서 뭐 워킹 프로그램을 하면 그 이제 프로그램을 밟으면 그 안에서 이제 그 모임 안에 그 열기와 그 힘을 가지고 내가 그것이 내 안에 힘이 생기는 걸 느껴지거든요. 예를 들어 가장 쉬운 예로 이거예요. 내가 어떤 모임을 가면 힘이 많이 그러니까 어떤 모임을 가면 그 회복의 열기와 그 열정과 그 따스함과 그 하나됨으로 인하여 갔다 오면 마음이 그런 꽉 차고 뭔가 해보고 싶은 마음들이 생길다는 거죠. 내가 전혀 힘이 없고 정말 하고 싶은 마음이 들지 않더라도 그곳에 갔다가 그런 마음들이 생겨서 정말 그 힘을 가지고 또 뭔가 나아가게 되는 경우들을 우리는 경험할 거예요. 그 외부에 힘이 있다는 거예요. 이건 다른 말로 말해서. 그래서 이 외부에 힘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잘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끌어다 쓸 생각을 하지 못하는 거죠. 우리가 이런 경험도 하는 적 있지 않나요? 우리가 가만히 앉아 있어요. 가만히 앉아서 자연 속에서 정말 아무런 말도 하지 않고 그냥 침묵하면서 가만히 누워서 쉬고 있는데 그래서 내 안에 정말 힘이 채워지고 뭔가 활력이 생기고 정말 이렇게 평안해지고 뭐 이런 것들을 우리 경험해 본 경험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처럼 우리가 우리 안에 힘이 부족하지만 힘이 외부의 힘들이 우리 안에 이렇게 채워지는 경험들을 우리는 모임에서든 뭐 자연에서든 또 뭐 그것이 뭐 어떤 후원자의 관계에서든 어디서든 그런 것들 얻게 되는 경험들을 하게 된다는 거죠. 우리 이런 외부의 힘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이것이 이제 그 힘이 있다는 것이 회복하는 사람들의 대체의 중론이고 거기서 힘을 끌어오는 게 정말 효과적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회복하는 사람들이 왜 그렇게 미친듯이 모임에 다니냐, 왜 그렇게 평생을 모임에 다니려고 하냐, 자기에게 힘이 없다는 걸 인정하기 때문에 힘을 그곳에 가서 그냥 앉아있으면 힘을 받으니까 힘을 가지고 오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면 어디에 집중해야 되냐? 여러분 어디에 집중해야 될 것 같아요? 나는 힘이 없고 외부에 힘이 있다면 그 외부의 힘을 끌어다 쓰는 것이 그 해답이라면 어디에 집중할 거예요? 어떻게 그 힘을 효과적으로 끌어올 수 있느냐? 어떻게 그 힘을 내 마음 안에 채울 수 있느냐? 그 힘의 코드가 연결돼서 내가 되어질 수 있느냐? 라는 거에 우리의 초미의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러한 방법은 역사적으로 고증이 돼야 돼요. 단순히 한두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이 이거에 대해서 검증을 해서 성공을 맛본 그 힘과 연결되는 방식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 뭐 하고 있냐면 우리가 어떻게 회복할 수 있는지가 아니라 우리가 왜 회복이 되지 않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가 왜 회복이 되지 않는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가 왜 회복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세요? 많은 이유들 중에 우리가 우리 안에서만 힘을 찾는 거예요. 근데 결론은 사실은 뭐냐면 우리 안에 힘이 부족합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되지 않는 부분이라면 우리 안에 그것을 회복할 힘이 부족해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가 외부에서 끌어다 힘을 쓸 생각을 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그것을 할 생각하지 못하니까 우리가 회복이 잘 안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우리의 모든 관심은 어떻게 그 힘을 끌어다 쓸 것인가에 초미에 집중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회복되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우리가 힘을 끌어다 쓸 생각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 힘이 있다고 충분하다고 생각하고 그 힘만으로 하려고 하고 우리가 외부에 힘이 있다는 생각을 하지도 못하고 그것을 끌어다 쓸 생각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당연히 자원이 부족하니까 회복을 잘 하지 못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우리가 이러한 힘을 끌어다 쓰는 강력한 루트들이 있어요. 요 중에 역사적으로 검증된 것들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는 것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 세 가지를 좀 소개해 드릴게요. 첫 번째는 회복을 하려는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다시요. 회복을 하려는 사람들의 모임에 가면 그 안에 힘이 느껴져요. 열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힘이 그냥 앉아서 그냥 듣기만 해도 내가 뭔가 살고 싶은 마음이 들고 하는 방향들이 보이기 시작하고 내가 뭔가 할 수 있는 힘들이 그 안에서 힘을 받게 되는 걸 경험하게 돼요. 제가 얼마 전에 미국 텍사스에서 이제 호주와 싱가포르와 한국을 이렇게 도는 그런 어떤 그 회복에 대해서 12 스텝을 강의하시는 한 분이죠. 이게
하셨고 한국에도 오셨어요. 그래서 그분과 같이 이제 이야기를 좀 나누는 시간들이 있었었는데 이제 그분이 이제 하는 게 이 얘기였어요. 처음 이제 만나는 회복에 되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뭐라고 이야기되냐라고 이야기했더니 모임에 초청하라는 거예요. 모임에 회복하려는 사람들의 모임에 회복하려는 열의를 가진 사람들의 모임에 그리고 그 사람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라는 거예요. 모임이 어땠냐? 라고 이야기하라는 거죠. 그리고 모임에 좀 괜찮았다. 뭐 힘이 느껴졌다. 이렇게 얘기하면 좀 기분이 좋아졌다. 라고 하면 이렇게 얘기하라는 거죠. There is something here. 여기에 뭔가가 있다는 거예요. 이 우리의 모임 안에는 늘 이 열기 가운데 우리 힘이 느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주 우리가 또 날짜를 정해놓고 우리가 모임에 나오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또 하나는 나중에 좀 설명하긴 할 건데 12스텝이라는 방법이 있어요. 12단계라는 방법이 있거든요. 아주 유명한 회복의 원리입니다. 그래서 이 회복의 원리는 그 위대하신 힘, 그러니까 위대하신 힘이라보다는 나보다 더 큰 힘, 그 모임 안의 그 힘과 우리가 연결되는 그 방식을 이제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차분히 스텝 1, 스텝 2, 스텝 3, 4, 5, 6, 7 막 이렇게 쭉쭉쭉 따라가다 보면 이제 11단계쯤, 12단계쯤 가면 우리가 그 힘과 연결되고 그 힘을 받게 되고 뭔가 방향성과 내면이 이제 강해지고 있는 것을 이제 경험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후원자, 스폰서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먼저 앞서가서 이 12단계를 통해서 또 그 힘을 외부에서 이제 끌어다가 쓰는 그런 사람이 아직 그러지 못해서 자기 힘만으로 살아가고 있는 사람에게 찾아가서 그 힘과 연결될 수 있도록 그 12단계를 워킹해주는, 같이 밟아나가는 그 과정이 바로 이제 그 12단계 후원자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후원자를 통해서 이제 후원자가 그 힘을 받아서 같이 가는 거니까 그 힘을 전해서 받아서 이제 가게 되는 거죠. 이 세 가지가 바로 외부의 힘을 끌어다 쓰는 중요한 도구다. 이게 힘은 아니에요. 이게 모임의 힘이고 뭐 이건 아니지만 그 안에 있는 힘들을 우리가 받아 끌어다 쓸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도구와 그 파이프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회복을 하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서 우리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우리가 우리 안에서만 힘을 찾는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힘이 있다는 것도 모르고 외부의 힘을 끌어다 쓸 생각은 전혀 하지 못하는 거죠. 우리가 회복하지 못하는 본질적인 이유는 외부의 힘을 끌어다 쓸 생각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초미의 관심이 이 외부의 힘을 어떻게 끌어다 쓸까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을 해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의 숙제, 우리가 외부의 에너지를 좀 끌어다 쓴 예시를 좀 설명을 해보면 우리가 거기에 대한 좀 이해가 좀 클 거예요. 예를 들어 핸드폰을 우리가 충전한 경험이 있잖아요. 그죠? 그때 충전한 경험들, 또는 집에 전기가 있는데 전기가 이제 발전소에서 이제 오는 거잖아요. 그 전기의 예시. 또는 가스레인지가 가스의 그거를 공급을 받아서 하는 거잖아요. 그처럼 우리가 외부의 힘을 이렇게 받아서 뭔가 작동하는 뭐 기계든 그것이 뭐든 그것들을 이제 예시를 한번 써보면 좋을 것 같아요. 뭐 그냥 여기 썼던 거 뭐 핸드폰, 전기, 가스레인지 써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그걸 한번 쭉 쓰고 풀어서 한번 써보세요. 이거는 어떤 작동의 원리로 된다. 그리고 이것이 끊어졌을 때는 어떻게 된다. 예를 들어 전기가 끊어지면 핸드폰은 방전되겠죠. 가스가 끊어지면 가스 요리를 할 수 없게 되겠죠. 집에 전기가 없으면 당연히 공급이 안 되겠죠. 이처럼 우리도 힘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것들을 극복하지 못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 질문은 이겁니다. 두 번째 질문, 나는 왜 외부에서 힘을 받았을 생각을 하지 못했는가? 요거 같이 나누겠습니다. 나는 왜 외부에서 힘을 받았을 생각을 하지 못했는가? 요거를 같이 나누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회복이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은 건 그게 엄청 이렇게 해야 될 게 많고 뭐 이런 것도 있겠지만 그거보다도 방향을 설정하는 거에 있어서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방향을 잘 설정하시고 그리고 그 길을 따박따박 잘 따라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의 회복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화이팅입니다.